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누구나 우리 아이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 4가지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성실은 무슨 뜻입니까? 성실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정직은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그중 성실과 정직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갖추고 있으면 아주 좋을 만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며 자신의 맡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눈치를 보며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직도 초등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 4가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4가지 방법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보도록 권해주셔도 좋습니다. 첫째,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더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아이들에게 항상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꼭 계획을 세우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할 일이니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한 달, 일주일, 그리고 매일매일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하며 밤에 잠을 자기 전 얼마나 제대로 실천했는지 확인하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운 계획이 곧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3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항상 학기 초 아이들에게 올해 나와의 약속,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1년이 지난 후 겨울방학을 할 때 다시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줍니다. 한 아이가 자신과의 약속에서 나는 매일 일기를 쓸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당시 일주일에 한 편씩 일기를 쓰도록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업 실력이 다소 부족하고 평소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없는 아이가 매주 일기를 7편이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아이는 일기를 일주일에 한 편만 쓰면 되는데 왜 매주 7편이나 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아이는 매주 일기 숙제를 제출할 때 7편씩 썼고 그 이유가 학기 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일기를 1년 내내 매일 썼습니다. 당장 3학년 때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분명 나중에도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 둘째, 핑계대지 않기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는 늘 여러 가지 핑계가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중요한 일을 미루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참 핑계를 많이 댑니다. 가장 일반적인 핑계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아니 동생이 자꾸 나를 건드려. 선생님이 오늘 숙제 많이 내줘서 지금 책 볼 시간 없어 라고 말합니다. 또는 아프다고 핑계를 대거나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 셋째,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재미있고 쉬운 일부터 하거나 실컷 쉬고 나서 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일의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요즘은 워낙 미세먼지 심한 날이 많아서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육 수업을 하는 날에는 아침부터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체육 수업 시작하기 직전까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에게 체육 수업은 급식 시간과 더불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수업을 못하면 대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재안을 말합니다. 오늘 1교시 체육 시간인데 밖에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이니까 4교시 사회 수업이랑 바꿔서 1교시에 사회 먼저 하고 4교시 미세먼지 상황을 봐서 체육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1교시 체육을 4교시로 바꾸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당장 1교시에 체육을 못한다는 생각에 강력 반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보다 당장 체육 시간 뛰어노는 게 중요하고 시간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 중 우선순위를 써서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먼저 정확하게 끝내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끝낸 후 재밌고 쉬운 일을 나중에 해야 만족감도 올라가고 결국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반복하며 이야기해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 마지막 넷째,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한 번에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듯이 속력을 조절하지 않으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잖아요.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름에 대해 인정해주며 존중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양하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 공부하는 성향이나 특성도 다릅니다. 옆집 아이는 ORT 8단계를 나간다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5단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옆집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다 끝내고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부모님은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옆집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초등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이 각자의 공부 방법과 패턴에 따라 조금씩 꾸준하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이 그렇습니다. 국어는 독서를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쌓여 문해력이 신장되고 어휘력도 커집니다. 갑자기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문해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영어 역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어휘, 표현을 정확하게 익혀야 합니다. 언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학은 워낙 계열성이 엄격한 과목이라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며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입니다. 둘째, 핑계대지 않기입니다. 셋째,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입니다. 마지막 넷째,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는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4가지 사항을 잘 익혀서 장차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